안녕하세요. 꿈파농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작물하고 그 다음에 팔로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와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작년부터 키우던 저희 표고 배지예요. 다른 집에 비해서는 조금 큰 배지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여름 건데 겨울에 혹시 물을 열심히 주고 작업을 좀 하면 버섯이 나올까 싶어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버섯이 나오기는 했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버섯이 약간 형편이 없어요. 그래도 여름 것도 겨울에 나오는구나, 관리 좀 해주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물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무슨 작물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해서는 어떤 작물을 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건대 가장 중요한 게 팔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작물하고 나하고 좀 맞는가, 아니면 뭐 작물 재배하는 방법이 내가 활동하는 것들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팔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물을 했을 때 이거를 뭐 다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마트 가서 배추를 한번 사려고 봤더니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여러 가지 자연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비싸게 판매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귀농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이, 그런 한두 품목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다음 해에 사람들이 배추 심으면 엄청 잘 되는 줄 알고 엄청 또 심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 막 배추 한 폭에 1,000원 막 이렇게, 500원 아니면 막 밭 갈아엎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물을 선택을 하실 때에 팔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야, 이게 너무 비싸, 너무 좋대,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핫한 작물이 뭐죠? 제가 마트 같은 데 가고 막 요즘에 TV 같은 데 보더라도 가장 핫한 작물이 제 생각에는 샤인머스킷이에요. 그래서 포도 있잖아요. 한 송이에 뭐 15,000원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포도 관련된 작물들은 제대로 나오려면 2년에서 3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귀농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그 샤인머스킷 포도를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내가 진짜 포도로 앞으로의 삶을 포도와 함께 살래, 이런 게 아니면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작물이거든요. 사실 제가 귀농할 때 보면은 그때 되게 핫한 작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로니아? 블루베리. 그래서 그게 2015년 16년도였는데 아로니아가 막 항암에 좋고 막 눈에 엄청 좋고 막 엄청 뭐 블루베리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식재하고 이러는 것들이 막 정보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물들, 너무 이 이슈 핫한 작물들을 관심 있게 그냥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들, 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표고버섯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할 때 표고버섯은 이 배지로 만드는 시설, 그 다음에 배지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5년이 지나서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가 차이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만큼 생산 기술이나 생산 방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여름 배지를 겨울에도 한번 발생시켜보고 이러면서 계속 노하우들을 축적해 가고 있어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뜨고 있는 핫한 작물이라고 TV에서 막 나오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지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시작하면은 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송이에 15,000원 막 이렇게 하던 것들도 나중에 1, 2년이 지나고 나면 10,000원,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정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샤인머스킷을 대체하는 또 다른 작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와 있는 핫한 거, 막 이런 거 찾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식자재. 그냥 먹는 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뜨는 그런 작물보다는 항상 먹는 거.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물 선정하고 팔로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팔로 관련해서 우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작물을 식재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작물을 올해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무조건 뭐 경매만 한다, 아니면 무조건 뭐 지인한테만 판매를 한다, 이러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기를 식재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가족이니까 저희 한 가족이 먹고 살면서 그 다음에 돈 조금 벌면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비용이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최소 5,000에서 6,000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농장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사실 6,000 정도면 제가 딸기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제가 1년에 판매해야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딸기 값이 좋을 때는 10,000원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15,000원까지도 키로당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끝물,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노지 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딸기가 점점 이게 굵기가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평균 단가로 키로당 한 8,000원 해서 한 7,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5톤 이상 따셔야 되는 거예요. 예, 5톤 1년에. 그래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죠. 그 정도 규모를 해야지만 먹고 살면서 뭐 이것저것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표고버섯을 하고 있으니까 키로 단가가 요즘에는 다 오픈해드리면 경매가는 한 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000에서 7,000원? 못 나오면은 더 못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도 나오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 먹고 살려고 하면 한 7톤? 에서 8톤은 내야지 이게 먹고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려면은 하우스 재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모 있게 늘리셔야 돼요. 근데 귀농해서 처음부터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이 한 100개를 딴다 하면 귀농해서 첫 해는 100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얼추 하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해에. 그러면 매출 규모가 보통 가정이 한 10톤 나온다 하면 5톤도 못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물을 생각하고 판로를 결정하고 하셔야 돼요. 너무 경매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는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바로 경매예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매했을 때 모든 농산물은 경매에서 다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값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판매책이나 공선회를 조직한다든지 공동선별회라고 해서 같은 작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로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공선회를 그러니까 공동선별회를 들어간다든지 뭐 농협 수배하는 데 나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다 조건들이 있어요. 뭐 로컬 매장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적으로는 GAP 인증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뭐 친환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그 유통 채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GAP나 친환경을 받고 싶다 했을 때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작물이 나와서 이 작물을 수거해 간 다음에 이 작물에 농약이 없는지 다 검사하고 나서 그게 인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식재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걸려야지만 그 유통 채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초반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인 판매나 아니면은 뭐 스토어팜이라든지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전원 다 판매를 하시고, 나중에 되면은 규모화를 점점 이루면서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지인이 맨날 저같이 표고버섯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달에 사줘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다양하게 판로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귀농하는 지역과 작물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청양 같은 경우는 판로가 표고버섯 재배로서는 되게 좋아요. 우선은 공동선별회라고 해서 표고협회, 그러니까 표고를 생산하는 청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동선별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고버섯을 어느 정도 수준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에 된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거기다 출하를 하면은 이미 대형마트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뭐 에브리데이,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대형 유통 채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매보다는 그래도 2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이라든지 친환경을 통해서 로컬 매장 뭐 이런 데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뭐 스토어팜이라든지 지인 판매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양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 제도가 많은 거, 그 다음에 판로가 되게 괜찮은 거, 그리고 여기에 재배하는 기술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재배 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청양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청양을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작물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디 가서 뭐 아는 친구 있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이런 지원제들, 그 다음에 이런 판로들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데 가서 그 작물을 시작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산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산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재배 기술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재배를 잘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기후도 갖춰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땅 싸대, 좋아 보이는데 이뻐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무슨 작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미리 선정하신 분들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특산물로 돼 있는 거를 우선 작물로 선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이미 재배 기술이 올라와 있고 옆집 가도 뒷집 가, 근데 그게 공선회라는 조직으로 해서 유통 채널까지 만들어져 있으면 굉장히 수월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경쟁이 되게 심해가지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지자체나 이런 데들이 그 판로 루트를 뚫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을 먼저 선정하셨다 하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작물을 먼저 선정하셨다 하면은 이 작물을 최대한 잘 지원해주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작물이 진짜 좋아가지고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해주는 데도 없고요. 쉽지 않아요. 개인한테 지원은 잘 안 해주거든요. 단체나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맞으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연합체 단체가 되면은 수월하게 지원을 받아서 그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내가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해외에서 좋은 작물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맨땅에 헤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을 선정을 하든 지역을 선정을 하든 다 판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기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특산물이나 그 다음에 그 특산물을 내가 먼저 선정을 했으면 지역을 그거를 지원해 주는 곳을 가야 된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힘내서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힘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